혹시 오늘 아침에도 통장 잔고를 확인하면서 한숨 쉬셨나요?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 70만 원, 80만 원, 어떤 분은 그마저도 없어서 기초연금 30만 원이 전부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젊은 시절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어째서 지금 내 통장은 이렇게 초라할까요? 대한민국 60대의 평균 자산이 4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금 자산은 고작 2천만 원도 안 된다는 거 아십니까? 집 한 채 있으면 부자인 줄 알았는데 정작 병원비 낼 현금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게 우리네 현실입니다. 40년 넘게 일했습니다. 월급날이면 통장이 두둑해졌다가 며칠 만에 텅 비는 일이 반복됐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왜 내 손에는 남는 게 없었는지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아프지만 꼭 들어야 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유, 자식이라는 이름의 블랙홀. 김영수 씨는 올해 62세입니다. 은퇴한 지 2년째인데 통장 잔고는 5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평생 대기업에서 일했고 퇴직금도 2억 가까이 받았는데 말이죠.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큰아들 대학 등록금 4년간 3천만 원, 유학비용 7천만 원, 결혼자금 1억 5천만 원. 둘째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집갈 때 아파트 전세자금 보태준 게 2억이었죠. 손가락 꼽아보니 자식들에게 들어간 돈만 5억이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건 따로 있습니다. 큰아들이 최근에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아버지 병원비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빠듯해서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 60대가 자녀에게 지원하는 평균 금액이 연간 1,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월 100만 원이 넘는 돈이 자식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은퇴 후에도 말입니다. 손주 용돈, 명절 때 주는 돈, 자녀 생활비 보조. 끝이 없습니다. 최근 한국은행 조사가 충격적입니다. 60대 이상 가구의 73%가 자녀 결혼 비용을 부담했고 그 평균 금액이 1억 2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젊은 시절 내 집 마련도 못했으면서 자식 결혼식장은 특급 호텔에서 해줘야 했고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체면이었을까요? 사랑이었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겠죠. 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60대의 43%가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자녀로부터 용돈을 받는 비율은 고작 12%. 이게 바로 우리가 가난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박순자 어르신은 최근까지도 38살 된 아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창업한다고 했을 때 전 재산을 털어 투자했지만 사업은 실패했고 아들은 아직도 재기를 꿈꾸며 부모님께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통장에 남은 돈은 300만 원. 병원비가 나가면 바닥날 금액입니다. 박순자 어르신의 일기장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내 노후는 뒷전이었다. 자식이 잘 되면 나도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자식은 자식의 삶이 있고 나는 혼자 남았다. 통장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나를 위한 시간이 없었던 것이다. 우리 세대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배웠습니다. 내 것을 아껴서라도 자식에게는 최고를 주고 싶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자식도 우리 자신도 모두 힘들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강원도에서 펜션을 운영하던 정씨 부부 이야기도 가슴 아픕니다. 딸이 미국 유학 가겠다고 했을 때 펜션을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연간 8천만 원씩 4년 3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죠. 딸은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현지에서 취업하고 결혼해서 이제는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듭니다. 정씨 부부는 여전히 대출 이자를 갚으며 펜션 일을 하고 있습니다. 7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말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노후 준비 안 하시는 게 최고의 불효라고. 가슴 아프지만 어쩌면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노후, 그게 진짜 자식을 위하는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캥거루족이라는 말 아십니까?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 주머니에서 떨어지지 않는 자식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만든 겁니다. 어려서부터 모든 걸 해결해주고 성인이 되어서도 뒷바라지하니 자립심이 생길 리 없죠. 결국 우리도 자식도 모두 불행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식이 아닌 나를 위한 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매달 1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오로지 나만을 위한 돈, 누구에게도 빌려주지 않을 돈, 그런 돈이 있어야 우리도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제는 거리를 두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우리도 살고 자식도 사는 길입니다. 두 번째 이유, 노후 준비보다 체면이 먼저였던 시절. 충청도에 사는 이명자 씨는 지난달 조카 결혼식에 50만 원을 냈습니다. 통장에 120만 원밖에 없었는데 말입니다. 왜 그렇게 많이 냈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작년에 동생이 우리 아들 결혼식에 50만 원 냈거든요. 덜 낼 수도 없고 더 낼 형편도 안 되고 이게 바로 우리네 60대의 현실입니다. 체면이라는 이름의 족쇄가 우리 통장을 텅 비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60대의 연간 경조사비 지출이 평균 340만 원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매달 3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 봉투에 들어가서 나간다는 겁니다. 국민연금 받는 돈의 절반 가까이가 경조사비로 사라지는 셈이죠. 더 기가 막힌 건 계모임입니다. 친목계, 동창계, 향후회. 이런저런 모임이 10개가 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만 모여도 회비며 밥값이며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젊을 때 시작한 계모임, 나이 60이 넘어서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빠지는 순간 왕따가 되니까요. 부산에 사는 최모 씨의 고백이 씁쓸합니다. 30년 넘게 다닌 고향 친구 모임이 있었는데 은퇴하고 형편이 어려워져서 불참한다고 했더니 아무도 연락하지 않더라고요. 그 많던 친구들이 다 어디 갔는지. 돈이 끊기니 관계도 끊기더군요. 체면 때문에 쓴 돈이 또 있습니다. 명품 가방, 골프 회원권, 외제차. 다 없어도 되는 것들이었는데 남들 다 있으니까 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남 사는 김 여사는 에르메스 가방 하나에 1,500만 원을 썼다가 지금은 중고로 팔아도 500만 원도 안 된다며 한숨을 쉽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관혼상제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부모님 제사, 차례 때마다 큰 돈이 들어갔죠. 제사상 차리는 데만 50만 원, 친척들 오가는 교통비 대주고 용돈 주고 명절 한 번에 200만 원씩 깨지기 일쑤였습니다. 그것도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형님 댁보다 초라하면 안 되니까, 작년보다 줄이면 욕먹으니까. 대전에 사는 박 씨는 아직도 그때를 후회합니다. 10년 전 아버지 팔순잔치에 3천만 원을 썼습니다. 특급 호텔 대연회장 빌리고 친척 200명 초대하고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었죠. 그 돈이면 지금 전세금이라도 있었을 텐데. 아버지는 그 다음 해에 돌아가셨고 그때 온 친척들 중 지금 연락하는 사람은 손에 꼽습니다. 우리가 체면에 목맨 이유가 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없어서 무시당했던 기억, 가난해서 고개 숙였던 시절이 트라우마가 되어 돈이 생기자 체면을 차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그 체면이 결국 우리를 다시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만난 70대 어르신의 말씀이 뼈아픕니다. 젊어서는 돈이 없어서 체면을 못 차렸고 늙어서는 체면 차리느라 돈이 없어졌어요. 평생 남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남들은 다 제각자 살기 바빴던 거예요. 내가 뭘 하든 관심도 없었을 텐데. SNS 시대가 되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손자 돌잔치 사진 올리려고 100만 원짜리 한복 맞추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가족 모임하고
다 보여주기 위한 지출이었습니다. 좋아요 몇 개 받자고 노후 자금을 탕진한 셈입니다. 지금이라도 체면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진짜 친구라면 내 형편을 이해해 줄 겁니다. 경조사비 10만 원이 부담되면 5만 원만 내도 됩니다. 모임이 부담되면 빠져도 됩니다. 명품 대신 실용적인 물건을 사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체면보다 중요한 건 내 노후입니다. 병원비 없어서 치료 못 받는 게 진짜 창피한 일이지 경조사비 적게 내는 게 창피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체면이 아니라 실속을 차릴 때입니다. 그게 진정한 자존심을 지키는 길입니다. 세 번째 이유, 길어진 수명, 준비되지 않은 노후. 1990년대만 해도 한국인 평균 수명이 71세였습니다. 60세에 은퇴하면 10년 정도만 버티면 됐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평균 수명이 84세를 넘어섰고 100세 시대라는 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60세에 은퇴하면 앞으로 40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천에 사는 정혜수 씨는 65세입니다. 5년 전 퇴직할 때만 해도 자신만만했습니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에 예금 5천만 원, 2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한 달에 300만 원씩 쓴다고 해도 5년은 거뜬하니까요. 그런데 계산에 빠진 게 있었습니다. 아내와 본인의 건강보험료만 매달 80만 원, 재산세에 각종 공과금,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병원비. 작년에 정 씨는 허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로 800만 원이 나갔죠. 올해는 아내가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또 600만 원입니다. 5년 만에 2억이 바닥났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우리 세대가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을 너무 믿었습니다. 국민연금만 있으면 노후는 문제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평균 수령액이 월 60만 원 정도입니다. 부부 합쳐도 120만 원. 이걸로 한 달을 살 수 있을까요? 둘째, 퇴직금을 노후자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받으면 자녀 결혼자금 주고 빚 갚고 사업 자금으로 쓰고 정작 노후를 위해 남겨둔 돈은 없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모 씨는 퇴직금 2억을 치킨집 창업에 올인했다가 2년 만에 폐업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경비로 일하고 있죠. 셋째, 의료비를 과소평가했습니다. 젊을 때는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으니까요. 하지만 60대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당뇨, 고혈압은 기본이고 관절염, 백내장, 치과 치료, 매달 병원비와 약값으로 50만 원 이상 나가는 게 현실입니다. 경상도에 사는 이순자 할머니는 72세인데 매달 약값만 30만 원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골다공증약, 관절염약, 약 봉지가 한 아름입니다. 병원비까지 합치면 월 70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으로는 택도 없죠.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는 싫고 그렇다고 약을 끊을 수도 없고 더 큰 문제는 치매와 같은 장기 요양입니다. 요양병원 비용이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장기 요양보험을 받아도 본인 부담금이 월 100만 원은 넘습니다. 5년, 10년 요양병원에 있으면 집 한 채 값이 나간다는 게 빈말이 아닙니다. 전주에 사는 박 씨 부부의 사연이 안타깝습니다. 남편이 3년 전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원에 입원했습니다. 월 250만 원. 아내는 집을 팔아서 비용을 대고 있지만 이미 1억이 넘는 돈이 나갔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있어야 할지 모르는데 돈은 바닥이 보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60세면 늙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60세는 아직 청춘입니다. 앞으로 30년, 4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준비된 돈은 60세 기준으로 마련한 겁니다. 10년치 생활비로 40년을 살려니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10년 전 김밥 한 줄이 1,500원이었는데 지금은 4,000원입니다. 병원비도 약값도 모든 게 다 올랐는데 연금은 그대로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점점 가난해지고 있는 겁니다. 대구에서 만난 70대 어르신의 한마디가 뼈 아픕니다.
오래 사는 게 축복인 줄 알았는데 돈 없이 오래 사는 건 저주더라고요.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두려워요. 오늘도 또 하루를 버텨야 하니까. 100세 시대 준비 없이 맞은 장수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앞으로 30년을 더 산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세요. 지금 가진 돈으로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고 쓸 수 있는 돈을 아끼고 미래를 위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더 힘들어질 겁니다. 100세 시대, 이제는 60세가 아니라 100세를 기준으로 인생을 설계해야 합니다. 절망적인 현실만 늘어놓고 끝낼 수는 없습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세요. 스마트폰 앱도 좋고 공책도 좋습니다. 한 달만 써보면 돈이 어디로 새는지 보입니다. 광주에 사는 신영희 씨는 가계부를 쓰기 시작한 후 충격을 받았습니다. 커피값으로만 월 15만 원, 불필요한 택시비로 20만 원. 이것만 줄여도 월 35만 원을 아낄 수 있었죠. 1년이면 420만 원입니다. 두 번째, 고정 지출을 과감하게 줄이세요. 통신비부터 시작하십시오. 월 7만 원짜리 요금제를 3만 원짜리로 바꾸면 연 48만 원 절약입니다. 부부가 함께 바꾸면 연 100만 원입니다. 안 보는 케이블 TV 해지하고 헬스장 대신 공원에서 운동하고 각종 정기 구독 서비스를 정리하세요. 세 번째, 자산을 현금화하는 방법을 고민하세요. 주택연금이 대표적입니다. 집은 그대로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겁니다. 3억짜리 아파트면 월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보장되죠. 부산에 사는 최 씨 부부는 주택연금으로 월 120만 원을 받으면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식한테 물려줄 집보다 당장 내가 살 돈이 더 중요하다고 결정한 겁니다. 네 번째, 일할 수 있다면 계속 일하세요.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파트 경비, 주차 관리, 식당 서빙, 마트 계산. 월 100만 원만 벌어도 생활이 달라집니다. 대전에 사는 72세 김할아버지는 새벽 신문 배달로 월 80만 원을 멉니다. 건강도 지키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라고 하시죠. 다섯 번째,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기초연금, 의료급여, 각종 바우처 사업. 찾아보면 받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서울시는 어르신 돌봄 SOS 서비스로 병원 동행, 장보기 지원을 해줍니다. 경기도는 어르신 틀니 지원 사업을 합니다. 모르면 못 받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세요. 여섯 번째, 자식과의 경제적 관계를 재정립하세요. 더 이상 줄 수 없다면 솔직하게 말하세요. 진짜 사랑은 서로 독립적으로 사는 겁니다. 강원도에 사는 정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용돈 안 준다. 대신 나도 신세 안 진다. 처음엔 서운해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답니다. 경제적 부담이 없으니 순수하게 정만 나눌 수 있게 된 거죠. 일곱 번째, 의료비 절감 방법을 찾으세요. 보건소를 적극 활용하면 약값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약은 보건소에서 처방받으면 훨씬 저렴합니다. 또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를 꼭 신청하세요. 연간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작은 부업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 제품 리뷰 작성, 손글씨 대필. 월 20만 원이라도 벌면 약값은 해결됩니다. 전라도에 사는 박할머니는 유튜브에 요리 영상을 올려서 월 50만 원의 광고 수익을 올립니다. 68세에 시작했다고 하니 나이는 핑계가 안 됩니다. 아홉 번째, 생활 방식을 바꾸세요. 외식 대신 집밥, 커피숍 대신 믹스커피, 택시 대신 버스. 작은 변화가 큰 절약을 만듭니다. 인천에 사는 이씨 부부는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채소값도 아끼고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죠.
10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마음가짐을 바꾸세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체면 버리세요. 소박하게 사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경상도 안동에 사는 80세 김할아버지의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젊어서는 남들보다 잘 살려고 애썼는데 이제는 나답게 살려고 노력해요. 그게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실천해서 성공한 분들이 많습니다. 충청도에 사는 한 부부는 월 지출을 3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경조사비 축소, 모임 정리, 생활비 절약, 1년 만에 1,800만 원을 모았죠. 기억하세요.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통장 앱 열어서 지출 내역 확인하기, 안 쓰는 자동이체 해지하기, 가계부 앱 다운받기. 이런 작은 행동이 당신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60대는 아직 젊습니다. 앞으로 30년, 40년이 남았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70대, 80대, 90대의 삶이 달라집니다. 희망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만드는 겁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로만 살아오셨죠. 자신의 이름으로 산 날이 얼마나 되나요? 항상 뒤에서 묵묵히 가족을 챙기며 살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텅 빈 통장과 지친 몸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가 가난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난이 불행은 아닙니다. 진짜 불행은 희망을 잃는 겁니다. 아직 우리에겐 시간이 있고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 많은 것을 이뤄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 대국을 만들었고 자식들을 대학 보냈고 민주주의를 꽃피웠습니다. 비록 통장은 비었지만 우리가 살아온 삶 자체가 대단한 역사입니다. 이제는 속도를 늦출 때입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인생,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세요. 해질녘 노을도 아름답고 길가의 들꽃도 예쁘고 손주의 웃음소리도 음악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대지 마세요. 그들도 힘듭니다. 대신 자신을 믿으세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한 당신이라면 이제 자신을 위해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체면과 허영을 버리세요. 소박하게 사는 게 진짜 멋입니다. 된장찌개에 김치,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한 끼입니다. 버스 타고 다니는 게 뭐가 창피합니까?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주름진 얼굴도 굽은 허리도 다 열심히 살아온 훈장입니다.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라 여행입니다.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는 길에 무엇을 보고 느끼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고 밥 한 끼 맛있게 먹고 누군가와 정을 나누고 밤에 편안히 잠들 수 있다면 그게 행복한 인생입니다. 통장은 비었어도 마음은 비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사랑이 있고 희망이 있고 내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의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